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도내 각급 법원에선 지역에선 이목을 모았던 사기 사건의 재판 결과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형량이 비례하지 않으면서 사기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법원의 저울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억대 전주 대부업 사기에 적용된 형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3조 1항 2호, 사기로 빼돌린 돈이 50억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슨 이유인지 가벼운 법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겉으론 수백억 규모지만 수사기관부터 가장 심한 피해 사례의 피해액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 형량의 하한선이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형법상 선고될 수 있는 사기죄의 유기징역은 최대 45년. 그런데 전주 대부업 사기가 익산 원룸촌 사기에 비해 규모는 무려 6배나 많지만 형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현실의 이유는 뭘까? 바로 양형 기준이 형량을 또 한 번 대폭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을 저울질할 땐 조직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따진 뒤 전체 피해 규모를 살피고 여기에 유형화된 사정들에 따라 형량 범위를 정하는 게 판사들의 일상 업무. 결국 피해 규모와는 큰 상관없이 고려할 판단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원리를 채택하면서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된 240억대 사기범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게 된 모순적인 형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기범의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저울이 고장난 게 아닌지 의문인데 현재의 양형 기준도 9년 전 만들어져 손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액 사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은 해왔지만 그 빈도가 적고 직접적인 피해자 말고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체감 정도가 낮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 최근 판사조차 사기범을 심판하며 사기가 창궐하는 이유는 양형 실무에 있다고 지적해 법원의 저울이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오래된 건 맞다며 위원들이 2년 주기로 출범할 때마다 논의할 안건과 일정까지 미리 정해 곧장 손질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가운데 내년도 새로 꾸려질 양형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